안녕하십니까, 정리용 강사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했던 저희 MS 워드의 6장이 되겠죠. 편지 탭과 검토 탭에 대한 사항을 녹화를 이용해 주어서 수업에 여러분들 부족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대와 마찬가지 형태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예제 파일을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은 잊지 않으셨을 거고요. 두 가지를 수업할 겁니다. 첫 번째는 편지 탭과 검토 탭이라고 하는 6장에 대한 부분과 수업에서의 미처 못했던 7장에 있었던 매크로에 대한 사항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같이 영상을 보시고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실 내용은요. 자, 파일부터 저희가 먼저 불러오도록 해야겠죠.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파일은 MS 워드입니다. MS 워드 안에서 워드 CS 파일 메뉴 안쪽에서의 6장에서의 첫 번째 보시는 섹션 1-1번에 있는 문서를 불러와서 첫 번째 예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될 교재 페이지는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서 46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편지라고 하는 내용 바로 뭐냐면 저희가 메일머지라는 기능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이메일을 이용하다 보니까 편지를 발송하고 편지를 받아볼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편지에 대한 발송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파일이 존재했었어요. 첫 번째에는 편지 봉투나 편지에 보시면요, 받아볼 사람의 이름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한데 이 받아볼 사람의 이름이 현재 저 갖고 있는 것이 100명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장짜리 문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한데 저희가 100장짜리 문서를 스스로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받아주게 되어지는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라는 것을 지정해 놓으시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해서 이런 형태의 목록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 문서 하나와 이 문서 한 개를 합쳐 주어서 전체 100장짜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편지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 두 가지 형태이겠죠. 편지나 편지 봉투 형태의 파일 하나하고요. 저희가 받아보게 될 사람들의 이름 내지 뭐 주소 같은 것이 담겨 있었던 두 가지 형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준다는 말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있는 사항으로서 가장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편지라고 되어져 있는 탭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탭 메뉴에서의 가장 먼저 볼 것은요, 나머지 기능들은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딱 두 가지 형태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지 병합 시작하고요, 받는 사람 선택 이 두 가지 메뉴를 주로 이용해 주어서 문제가 풀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편지 병합 문제 섹션 1번 문제이겠죠. 중간쯤 나와 있는 예제 문제 Q1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성이 박이고요. 이름이 문수인 새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드시오. 이 목록을 데이터 원본 폴더에 회원 명부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메뉴는 어디 보시냐면요, 상단 메뉴 위쪽에 보시면은 받는 사람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한 가지가 보이죠. 그 메뉴 중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박문수라는 사람의 목록을 만들 것이니까 새 목록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눌러서 성씨에다가 입력을 하겠죠. 박, 그리고 이름에다가 문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면 지금 만들었던 이 사람 한 명 들어왔습니다만 뭐 1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10명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 명만 지금 넣어준 상태에서의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 형태의 원본 파일을 만들어 주어라 라는 것이 뒤에 있는 문제이겠죠. 뒤쪽에 보시면 이 만들어진 목록을 데이터 원본 폴더에다가 회원 명부라는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현재 보시면 나와 있는 저장해야 될 파일명은 회원 명부이고요.
이고요. 상단 위에 여러분들 폴더링에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내 데이터 원본, 기본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폴더에서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쿵 누르시면은 1번 문제에 대한 것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없었던 목록이에요. 우리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가지고 있지 않는 목록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말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파일을 먼저 또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안에서의 열기를 통해서 불러올 것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매번 불러오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단축키 컨트롤 오픈에 O라고 하죠. OPEN의 오픈의 O 이용하시던지 상단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바로가기 메뉴 좀 빠른 실행 도구에서의 열기를 체크해 주어서 열기 메뉴를 보시는 것도 빠르게 열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 저희는 파일 좀 불러올게요. 자, 1-2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1-2번 파일을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문제를 푸는 것은 뭐냐면 현재 문서의 편지 병합을 이제 할 거예요. 즉 두 가지의 문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문서를 하나로 합칠 것인데 하나의 문서는 요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문서에서의 노란색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 자리에는 성명, 이 자리에는 소속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문서, 지금 하나짜리 문서예요. 이거 하나 하고요. 회원 목록.xlsx라고 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받는 사람 목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파일이 뭔지 보시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파일은요. 회원 목록이죠. 자, 이런 모양새의 목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의 이름 나와 있고 회원 번호 나와 있고 마일리지, 주소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즉 여기에 있는 여러 명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요 중에 한 명이 이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장 만들어서 두 번째 사람이 오고 또 한 장 만들어서 세 번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주어서 현재 보시면 나와 있던 몇 명이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15명에 대한 문서, 이 전달해 줘야 될 이 문서를 15장을 한 방에 합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메일 머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그에 대한 과정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편지 메뉴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편지 병합 시작이라는 단추가 보이시죠? 그중 간단하게 순서대로 정의를 해주고 있었던 제일 마지막에 병합 마법사, 편지 병합 마법사라고 하는 메일 머지 마법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이 되어지면 우측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창에서의 어떠한 문서 형태를 병합하실 겁니까? 첫 번째 보시면 나온 것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합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6단계 중에서 1단계입니다. 표시되어 있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눌러보니 현재 병합을 하고자 하는 시작 문서가 무엇입니까? 즉 만들 것은요. 이 문서에서 아까 엑셀 파일에 명단 있었죠? 명단에 한 명씩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끼워 넣어준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문서가 15명짜리 15개의 문서가 만들어진다. 이 말 뜻이었을 거예요. 즉 오른쪽에서의 시작 문서의 선택은 현재 이 문서, 현재 문서로 기본으로 할 것이다. 아래쪽에 2단계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어서 그럼 받는 사람의 목록은 어디 있느냐라고 좀 묻는 것이겠죠. 아까 문제에 보시면 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죠? 회원 목록.점 엑셀 파일에 있었습니다. 즉,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이용해 주어서 선택해 볼게요. 눌러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서는, 자, 우리 폴더링 좀 할까요? 워드 2016에 워드 실스 파일에 6장에 가시면 첨부 폴더 안에서의 회원 목록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열기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시트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쿡 누르시면 되고요. 그 엑셀 파일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뭔가 합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다음 눌러주어서 편지 작성에 들어갑니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문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재 문서로 편집 병합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첨부 파일에 있는 회원 목록.xls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받는 사람 목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했어요. 그 중에서 성명이라고 하는 텍스트 대신에 이름 필드를 추가해 주세요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요? 성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자리에 와야 될 성명 글씨를 대신해서 영역을 잡을게요. 어떤 걸 합니까? 이름 필드랍니다. 아까 이름 필드 어디 있는 거죠? 엑셀 파일에 보시면 나와 있던 이것이 이제 이름 필드인 것이겠죠. 이것이 그 자리에 대신 오게끔 만들어 주어라의 말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노란색 되어져 있는 성명이라는 곳에 영역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 병합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기타 항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간 다음 우리가 불러올 것은 누구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입니다. 인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삽입 누르면은 내용 바뀌었죠. 성명의 텍스트 대신에 이름 필드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닫기를 쿵 누르시면 이제 모든 설정된 사항은 끝난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는 6단계 중에서의 5단계,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미리 보기랍니다. 쿡 누르면요. 이 자리에 아까는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인 성명만 들어왔지만 이제 엑셀 파일 중에서 있었던 한 명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칠 겁니다. 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다시 한번 6단계 중 다음 단계 병합 완료 단계에 가시면 이제 두 개의 문서 합칩니다. 어떤 문서예요? 현재 보고 있는 이 문서와 엑셀 형태의 15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 문서를 합쳐서 결과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다음 단추인 병합 완료 눌러볼게요. 쿡 누르면요. 자, 지금 뭔가 지금 합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은 합치지 않는군요. 자, 이렇게 합친 상태인데, 그 합친 형태인 것을 화면상으로 보기 위해서 문제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글자에 개별 문서를 편집해서 병합을 완료해라. 이때 개별 문서를 편집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자리에 15명의 이름들을 다 집어넣어준 문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어라.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메뉴, 개별 편집을 눌러서 모든 데이터 15명의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모두를 지정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요. 이제 합친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장금식입니다. 내려가면은 김장수입니다. 내려가면은 이문신, 그 다음 내려가면은 신호수. 이 내용 바로 어디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끼워 넣어 주어서 15장의 문서를 지금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됐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현재 여기까지 내용 봤다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다음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모스 시험자 분들은 결과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Q3번 불러올게요. 자, 열기를 이용해 주어서 세 번째 문서인 1-3번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현재 문서로 편지 병합을 시작하세요. 이제 할 겁니다. 어디에 가서 하는 거죠? 상단 메뉴 편지 메뉴에 오시면 편지 병합 시작이라고 있었고요. 어떤 형태의 병합이겠습니까? 편지 형태를 병합할 것인데 저희는 하나하나에 대한 목록들을 마법사에 의해서 실행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던 단계별 편지 병합 마법사를 이용해서 병합을 해볼 계획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클릭 단계별 편지 병합 마법사를 클릭하시고요. 자, 준비됐어요 이제요. 자, 나머지 세 번째 3번에 있는 문제 볼게요. 첨부 폴더에 있었던 고객 명단.docx, 아까는 엑셀 파일이었지만 지금은 MS 워드 형태의 파일을 합치합니다. 잠깐만 좀 보고 와 볼게요. 자, 그 파일이 어떤 건지 보시면요. 고객 명단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고요. 주소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 명단의 형태의 문서와 현재 보고 있던 우리 이 문서를 합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 올게요. 이 고객 명단 doc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지정하랍니다. 자, 가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편지 병합을 할 수 있는 마법사 창이 지금 떴죠. 그 중에서 편지 형태의 내용을 합치게 할 것입니다. 선택. 자, 하단에서의 다음 시작 문서라고 하는 2단계를 넘어갈게요. 자, 위에 보니까 시작해야 될 기본으로 만들어질 문서는 누굽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문서가 기본 문서입니다. 현재 문서 사용 되겠죠? 3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받는 사람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받는 사람의 선택을 어떤 파일에서 가져온다 했었죠? 고객 명단.docx 아까 보여줬던 그 MS 워드 파일에서 있는 명단으로 쓸 것입니다 잖아요. 걔로 골라와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있던 찾아보기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자, 파일은 어디 있었죠? 아까 우리 폴더 이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MS 워드 2016 실습 파일 6장 가시면은 첨부 폴더 있었어요. 안에서의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고객 명단.docx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온답니다. 지금 뭐 안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무시해도 괜찮고요. 확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파일을 불러봤어요. 우리가 명단으로 쓸 파일을 불러봤으니까 하단에 나와 있던 다음 단계인 4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지 작성이에요. 자, 이제 할 일이 뭘까요? 문제 보시면요. 세 번째 문제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받는 사람 목록으로 지정하랍니다. 그리고 성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대신해서 이름 필드를 집어넣어주고 주소라고 하는 텍스트를 대신해서 주소 필드를 넣어주랍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죠. 성명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름 필드를 합니다. 아까 어디였었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있던 기타 항목. 먼저 영역을 잡아주셔야겠죠. 성명 두 글자의 영역 설정한 다음에 기타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기타 항목 내에서에 나와 있는 어떤 걸 집어넣자고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삽입. 그러면 이름 텍스트 대신에 죄송합니다. 성명 텍스트 대신에 이름 필드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닫기. 다시 주소라고 하는 글자를 영역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타 항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는 뭐죠? 주소라는 것을 넣을 것입니다. 주소 목록을 선택하시고서 삽입 단추를 들어갔죠. 닫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용에 보세요. 문제 내용에 보시면 이 두 가지의 필드를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이용해 주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이름 필드입니다. 그러면 이름 필드를 선택 아니면 까맣게 영역 지정 하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그대로 해주시면요. 중간 좀 아래쪽에 필드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편집 메뉴를 클릭해서 메뉴에 들어온다면 여기에 이말 써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글자를 어떻게 하자? 대문자로 쓰겠다라는 항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이름 필드에서요. 그래서 선택을 첫 글자 대문자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를 보니까 개별 문서를 편집해 병합을 완료하시오랍니다. 자, 현재까지 내용 넣었다면 다시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5단계를 가기 위한 편집 미리 보기 눌러보시고요. 하니까 요 두 개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라고 지금 표시한 걸 볼 수 있겠죠. 얘는 하나의 예만 지금 들어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치게 할 것이니까 다시 오른쪽 아래에서의 6단계입니다 병합 완료 단계에 오셔서 오른쪽에서의 개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눌러서 현재 아까 우리 봤던 MS 워드에 20명이 가까웠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서 두 개를 합치게 할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다가는 이름 20여 개를 이 자리에다가는 20여 개의 주소를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합치게 한단 말 뜻이겠죠. 모두가 지정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방금은 한 장짜리 문서였는데요. 박정현 씨입니다. 내려가면 아래쪽에가 이분은 장동수 씨 그 다음에가 이인균 씨, 그 다음에가 윤선아 씨 이렇게 합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편지 병합이라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에는 편지 메뉴, 탭 메뉴 안에서의 병합을 하기 위한 것은 여기. 그리고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병합할 때에는 그냥 쓰면 되겠지만 없었던 목록을 만들 때에는 받는 사람 선택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에 대한 사항들은 끝마치고요. 그 다음번에 또 문제를 불러와 볼게요. 열기를 이용해 주어서 이번에는 2-1번에 있는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2-1번에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두 번째 섹션은요, 언어 그룹이라고 해서 교정과 연관된 사항인데, 실무 때는 거의 쓰이지 않을 내용이고요. 아마 시험 문제 모스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던 시험 문제. 네, 이제 2-1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항은 언어 그룹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라죠. 상단 메뉴 탭 메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검토 탭 메뉴에 오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의 언어 그룹에 있는 탭 메뉴를 이용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활용 빈도는 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실제 실무 때도 잘 쓰이지 않는 내용이니까 모스 시험 문제에 맞춰서 나온다 한다면 여기 내용이 좀 맞춰서 내용을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실게요.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서의 예제 문제 Q1, 2번 중 1번 먼저 보실게요. 현재 문서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support라는 단어를 영어의 영국 교정 언어로 설정하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입니까? 먼저 내용을 보시면 여기 support라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영문이죠. 먼저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단 메뉴 검토 메뉴 안에 가시면은 언어라고 하는 그룹 메뉴 안에서의 교정 언어 설정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현재 suppor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형태를 교정을 하는 형태로 쓰겠다라는데, 그 교정되어진 형태의 언어가 어느 나라의 어떤 식의 언어인 것이냐, 영어인데 영국식이랍니다 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먼저 이미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여기 없는 경우에는 하단에 있었던 내용으로 가져오실 겁니다. 쭉 내려와서 가나다 순서이니까 이응자 있는 곳에 보시면 영어에 영국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확인된 사항을 쿡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끝이에요. 그런데 끝내기 전 때 영역 지정은 해제를 해 주시고서 모스 시험자분들은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겠죠. 별 의미는 없어요. 두 번째 문서 한번 불러볼게요. 열기를 통해서 2-2번의 문제 불러옵니다. 자, 2-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현재 문서의 3페이지에 가시면 인터페이스의 강조라고 하는 아랫단락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이 단어를요, 영어인데 미국식으로 교정 언어를 설정하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1페이지예요. 2페이지고요. 3페이지입니다. 이때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인터랙티브랍니다. 자, 이 영단어에 대해서 영역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 그 다음에 메뉴 어디였죠? 검토. 검토에서의 어디입니까? 언어 안쪽에서의 교정 언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골라온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 교정 언어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나오지요. 현재 인터랙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영어입니다. 이응자 있는 곳에 오시고 영어에 미국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오시면 되겠죠. 현재 보시면 나와 있는 바로 이것이겠네요. 선택을 해 주어서 확인 누르시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리고 영역 지정된 것은 해제해 두시고서 그 문제를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었을 것이고요.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문제 풀이까지만 한 다음에 내용을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열기를 이용해서 3-1번에 있는 문제를 열어보겠습니다. 3-1번 문제는 꽤 자주 모스 때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메모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메모에 대한 사항이 아마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MS 워드 이외에도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할 때도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먼저 메모를 만들 곳은 여기에요. 검토라고 하는 탭 메뉴에 오시면 나와 있는 메모 항목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메모를 만드시겠습니까? 그 메모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메모를 화면상에 표시할까요? 하지 말까요? 등등이 제일 잘 나왔던 시험 문제이겠죠. 자, 그럼 먼저 문제 49페이지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49페이지 위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시면 Q1번입니다. 현재 문서 1페이지에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텍스트에 무선 네트워크 보안 필요라고 하는 메모를 만들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무선 센서 네트워크라는 글씨를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메모를 만들 거죠. 상단 메뉴에 올라가시면 검토 메뉴 안쪽에서의 새 메모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오른쪽에 뭔가 문서가 빠진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메모죠. 그리고 이 메모 공간에다가 뭐라죠? 네트워크.
보안 필요라고 입력된 사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아닌 다시 본문 상태에 클릭을 해 두시고, 즉 메모 선택은 해제해 두어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는 것이 모스에서의 주요 내용인데요. 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서를 불러올게요. 컨트롤 오픈을 이용해 주어서 3-2번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3-2번의 문서는요, 이미 아래쪽에 메모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메모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만들어진 메모에다가 캡션 삽입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회신하랍니다. 회신은 뭘까요? 원래 있는 글자를 지우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있는 거에 답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메모 공간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오른쪽 메뉴에서의 볼 수 있는 메모의 회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쿡 눌러서 아래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라 되어 있었습니까? 캡션 삽입이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서 메모 입력 상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돌아오셔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는 것을 기준한다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더 불러올게요. 세 번째 문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3-3번의 문제를 읽어볼게요. 섹션 3-3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문제 보세요. 현재 문서 3페이지의 메모를 완료로 표시하랍니다.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현재 보신 얘가 1페이지예요.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가니까 여기 3페이지가 아니었나요? 4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문제가 조금 3페이지가 아닌 4페이지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메모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랍니다. 한데 이 메모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의 이 문서를 우리 혼자만 본다면 메모의 용도는요. 내가 나중에 참고할 사항들을 적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를요, 공유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어떤 A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의 의견을 할 수 있겠죠. 하면 B라는 사람은 아니야, 난 이 공간이 난 다르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 사람들끼리 대한 얘기를 메모 형태로 달아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메모에 회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D라는 친구가 결정 지었어요. 야, 그만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현재까지만으로 끝내자. 라고 하면서 메모를 종료해서 공유에 대한 사항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의 완료라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해당 메모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보시면 나와있던 메뉴 똑같습니다. 현재 메뉴의 현재 메모에서는 아까 봤던 것이고요. 삭제할 수 있었죠? 이제 이 메모는 더 이상 메모 달지 맙시다. 완료를 하는 것이 아래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 완료로 표시입니다. 얘를 눌러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이런 식이 나와요. 더 이상 이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기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모 완료라는 것이에요. 자, 메모에 대한 사항은 간단하게 세 가지의 문제를 이용했는데요. 이 밖에 삭제에 대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 위쪽에 검토에 올라가시면 나와 있는 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섹션 네 번째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오픈 이용해서 문제는 섹션 4-1번의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4-1번 문제 말은 뭐냐? 추적과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도 이거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엑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과 연관된 사항은 이상하게도 MS 워드에서만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이 개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 내용 좀 보시면 상단 위에 올라가시면 검토라고 하는 탭 메뉴 안쪽에서의 추적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오른쪽에 변경 내용까지 문제가 종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과 연관된 사항은요, 현재 보시는 추적의 그룹 메뉴와 변경 내용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해야 한다. 근데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날 여기에 있는 문서를 봤더니만 이게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난 분명히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영어로 쓴 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글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꿨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문서는 내 컴퓨터에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있는 문서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었던 문서를 B라는 친구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C라는 친구가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만들었던 A라는 친구는 아니 고치는 건 좋은데 누가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이력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지금 공부하시는 추적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어서 여기에다가 지금서부터 추적 기능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서 전체에다가 추적 기능을 설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B라는 친구가 왔어. 얘 변경했어요. C라는 친구가 왔어요. 얘 변경했습니다. D라는 친구 왔어요. 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된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화면상에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문서 만들었던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내용을 이거에서 이거로 바꿨구나. 언제 바꿨구나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변경된 사항들을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추적과 여러분들 비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볼게요. 책 페이지는 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제 문제 Q1번만 나와 있죠.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Q1번 문서의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게끔 설정하세요. 끊어야 돼요. 난 지금서부터 이 문서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건드렸다면 그 내용들의 기록을 남길 거야 라고 하는 추적 기능을 켜두겠습니다. 상단 메뉴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검토 메뉴예요. 검토 메뉴 안쪽에 보시면 변경 내용 추적, 안쪽에 보시면 일단 지금서부터 추적할 겁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변경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담아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Q1번의 첫 번째 점 보시면 문서에서 처음 나오는 4세대 언어에다가 오른쪽에다가 false 한 다음에 generation language라는 영어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네요. 자, 입력을 넣어줄게요. false죠. 대문자 아니군요. 소문자 generation language 닫고입니다.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입력된 사항도 추적이라는 메뉴가 켰기 때문에 지금 뭔가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점 프로그래밍 언어 텍스트입니다. 제목이죠. 여기에 이 텍스트는 휴먼 예체랍니다. 홈 탭 메뉴에 올게요. 그래서 휴먼 예체를 가져오라죠. 안 나오네요, 얘가. 자, 휴먼 예체 하단에 보시면은 가나다 순서.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란 강조 5랍니다. 글자의 색은 여기에 있죠. 파란 강조가 하면 여기에 있는 거 테마색일 겁니다. 파랑 빨강만 나왔으면 표준색, 뭐 뒤에 붙는 게 있으면은 테마색이라 보실 수 있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랍니다. 자, 이렇게 글자의 모양인 서식도 바꿨어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이 페이지에 가시면 괄호 안에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있답니다. 얘를 지우래요. 자, 이 페이지 갑니다. 여기 있군요. 하단 쪽에 괄호 안에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어떻게 할까요? 지우랍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난 다음에 잘라내기를 하셔도 좋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델리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난 지금부터 추적할래요 라는 명령을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뭔가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써 있어요. 현재 문서, 지금 문서예요. 새로운 문서 여는 겁니다. Q2번, 즉 여러분들 두 번째 문서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 문서 연 거를 지금 이용하실 거예요. 현재 문서에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된 내용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표시된 모든 변경 내용은 적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문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세 가지 지금 바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글자를 넣었죠. 여기에 false generation language. 두 번째는요. 요 글자의 글자 모양, 일명, 서식을 바꿨어요. 세 번째는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던 목적 프로그래밍 텍스트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세요.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랍니다. 즉 서식이니까 얘는 제외네요. 그쵸? 그럼 어디냐? 상단 메뉴 검토에 가셔서 표시 내용에 보시면 변경 표시 내용에서의 어디지요? 서식은 제외하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서식의 체크를 풀어줄게요. 풀렸죠? 풀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항을 화면상에다가 어떻게 하죠?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때 뭘 누르는 거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요. 적용인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래에 삼각점 누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문서에 파란색 체크되어 있는 녀석을 클릭해 보세요. 빡! 하시면 여기 내에서의 보시는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문제를 불러와서 될 것 같습니다. 4-1번 문제가 아니고 4-2번 문제를 다시 불러와서 할게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4-2번의 문제를 불러올게요. 됐죠?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는 서식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서 변경된 내용이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랍니다예요. 현재 보시면 4-2번입니다. 뭔가 내용이 바뀐 게 나와 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서식 변경된 것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된 내용 보세요. 글자가 입력되었음 말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다 보니까 삭제가 된 사항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시가 되고 있는 이 문서 중에서요. 서식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시키셨어요. 상단 메뉴 검토에 가시면 변경 표시 내용, 변경 내용 표시라는 곳에서의 서식 관련된 사항은 안 볼 겁니다. 체크를 해제를 해준다면 서식과 관련되어 있는 표시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은 현재 표시가 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적용을 해라. 즉 나는 그 변경된 사항을 수용하겠다의 말뜻이겠죠. 오른쪽입니다. 적용이라고 한 단추의 아래에 삼각점 눌러주시면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추를 쿡 누르시면 이제는 변경할 수가 없게끔 완성된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추적입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시요. 세 번째 문서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4-3번의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자, 4-3번의 문제를 보니까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암호를 넣어줘라. 혹여 내가 만든 문서에 변경 추적을 걸어놨다고 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변경한 것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숨기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봤던 이 검토 메뉴에서의 변경 내용 추적, 지금 보시면요 눌려져 있는 모양 보이시죠?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눌러버리면 해제됩니다. 그냥 단순히 해제된다는 말 뜻이에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는 암호를 걸어줄 거야. 내가 변경 추적을 걸어놓고 암호를 걸어주면 아무 다른 사람도 이 변경 내용의 추적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즉 계속 변경된 사항이 기록 녹화가 된다는 말 뜻이었을 겁니다. 자, 먼저 쿵 눌러서 아래 보시면은 추적 잠금이라는 내용이 보이실 거고요. 추적 잠금 내용을 눌러 주어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 이에 대한 내용에 암호 없이 설정을 합니다. 해제할 수 없도록요. 암호는 입력하지 않을게요. 확인해서 여러분들 아무나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는 입력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셨고요. 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번의 문제를 불러와 볼게요. 4-4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현재 문서에서 삽입, 삭제된 변경 내용은 모두 표시하고 적용을 하랍니다. 현재 문서에 보시면요. 삭제된 것도 있고요. 아래 삭제됐고요. 여러가지 형태 편집된 것의 흔적이 좀 남아있네요. 한데 이것들을 모두 적용을 하랍니다. 표시하고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어디죠? 상단 메뉴 검토에서의 적용 메뉴에 가시면 나는 것이 여기 있네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변경된 내용을 모두 적용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적용을 시킬게요. 그래서 내용이 끝난 거죠. 자, 추적에 의해 주어서 다른 사람이 변동했던 사항들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사항은 적용을 할 거야, 이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거야를 걸러주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내용으로 불러봅니다. 4-3번의 예제를 불러볼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현재 문서를 원본 문서로 첨부 폴더에 있는 병합 문서를 수정한 문서로 해주어서 모든 변경된 내용을 적용을 하고 병합을 시키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비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검토란 곳에 가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 보셨던 추적이 있었어요. 추적.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래 말래요. 변경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라는 데에서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요,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원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정본이 있답니다. 한데 원본도 남아있고 수정본도 남아있으면 안 돼. 왜? 헷갈려요. 후에 보다 보면 얘가 원본인지 얘가 수정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두 개의 문서를 비교를 해서 달라진 게 있니 없니? 달라진 게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는 어떻게 내용 변경을 할래? 옛날 걸로 쓸래? 눈으로 보면서 결정한 다음에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게 바로 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묻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뭐죠? 병합 문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서? 현재 문서인 4-5번의 문서와 첨부 폴더에 가시면은 병합 문서 파일이 있답니다. 근데 이 병합 문서 파일이 수정된 거예요. 이 수정된 거와 원래에 있었던 4-5번 문서 두 개 중에서 최신 내용으로 바꾸고 싶은 걸로 결정을 해서 한 개로 합쳐라. 이게 바로 5번의 문제 주요인 것이겠죠. 먼저 메뉴 갑니다. 상단 메뉴, 검토 메뉴 안에 가시면 나와 있던 비교 안쪽에서의 병합 가볼게요. 눌러주면 먼저 원본은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게 원본이죠. 그리고 문제지를 잘 보시면 원본 문서로 첨부 폴더에 있는 병합 문서를 수정한 문서로, 즉 수정한 문서는 뭘까요? 이게 바로 병합 문서라는 것이 여기는 현재 4-5번 문서가 들어오면 된다 이 말 뜻이었습니다. 자, 원본 문서는 4-5번 지정할게요. 수정한 문서는 누구입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요, 나와 있을까요? 아까 불러온 문서가 병합 문서랍니다.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다면 오른쪽에 노란색 폴더 모양을 눌러서 열기죠? 직접 불러옵니다. 눌러서 첨부 폴더 안에 가시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병합 문서라고 하는 MS 워드 문서가 보이네요. 선택해서 열기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확인 단추를 쿡 누르면 화면 모습이 바뀔 거예요. 자, 병합합니다. 계속 병합 하면 이게 뭐죠? 원본인 4-5번의 문서예요. 이게 수정되어져 있는 병합 문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문서를 한 개로 합쳤던 게 바로 뭐죠? 여기에 있는 문서인 거예요. 해서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사항에 달라진 게 있대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에 대한 사항을 눈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적용할 내용들은 적용을 해서 문서를 두 개를 두지 말고 한 개를 두어라. 얘는 두지 말고 이런 식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실게요. 다시 볼게요. 현재 문서를 원본 문서로, 즉 4-5를 원본 문서로, 첨부 폴더에 있는 병합 문서를 수정한 문서로 해서 두 개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병합을 시키랍니다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입니까? 병합된 결과, 즉 얘죠. 병합된 결과가 얘입니다. 이 결과는 새 문서에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병합 완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봤었을 때 제가 요걸 좀 요걸 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여기에 담을 거죠. 변경된 사항은 다 적용할 겁니다. 상단 메뉴 위에 올라가서 적용 단추 하단 내에 보시면 나와 있던 내용이죠. 자, 변경된 내용 모두 적용을 누를 거예요. 해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셔야겠죠? 자, 파일 메뉴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자, 찾아보기에서 문서 폴더 갑니다. 문서 폴더에 넣으라죠. 자, 문서 왼쪽에 나와 있죠. 에다가 어떤 이름이랍니까? 병합 완료랍니다. 에다가 병합 완료라고
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병합까지 내용을 보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서 보호 그룹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편집을 제한시킬 때 이용되어지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5-1번의 문서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5-1번의 문서를 다시 불러올게요. 자, 이제 5-1번 문제를 불러왔고요. 자, 불러왔던 이 문제에서의 51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3개만 풀어보고 내용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1페이지입니다. Q1, 2, 3 중에서 Q1번. 자, 첫 번째,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뭐 하랍니까? 서식 제한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하랍니다. 그리고 문서 보호는 적용하지 말래요. 무슨 말 뜻이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문서 내에서의 제한사항을 걸 수 있는 것은요, 검토 탭 메뉴 안에서의 편집 제한이라고 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뉴인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속성창 형태 나와 있어요. 현재 문제는요, 서식 제한을 설정을 합니다예요. 여기에 있죠. 해서 서식을 선택했던 스타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까 문제 써 있었죠. 클릭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의 보호를 하시겠습니까? 라면 아랫단 줄 누르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적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줄에 문서 보호 적용을 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 상태로 끝내기 하고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컨트롤 오픈입니다. 자, 이번엔 5-2번의 문제를 불러와 보죠. 자, 그리고 문제를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과 같은 빠른 스타일 도구 모음 전환을 차단할 수 있게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식 제한을 할 건데요, 암호 없이 문서 보호를 적용하랍니다. 자, 가볼까요? 현재 5-2번의 문서를 불러왔고요. 편집에 대한 제한상 거는 것은 검토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편집 제한이랍니다. 클릭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자, 아래에서의입니다. 사용자 테마 또는 구성 전환표, 빠른 스타일 도구 모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적용이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한사항을 줄 거예요. 서식을요. 그런데 설정 단추가 보이시죠? 아래요. 눌러줍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죠. 문제지에 보시면 나와 있던 사용자가 테마 구성 전환과 또는 빠른 스타일 도구 모음을 차단하도록입니다. 하단 두 개 나온 내용 보이시죠? 체크, 체크.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암호 없이 문서를 적용하랍니다예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나와 있던 내용에서의 내용은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의 적용하겠습니다예요. 보호를 누릅니다. 클릭. 뭐 암호로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호를 없이 했었어요. 아무런 내용 입력하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현재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별거 없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또 불러올게요. 자, 오픈에 의해 주어서 5-3번의 마지막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가졌던 문제에서의 세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 현재 문서에서 구역 2번과 구역 3번만 양식 채우기가 가능하도록 편집을 제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암호는 넣지 말고 보호를 시행하랍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2번 구역, 3번 구역이라는 것을 화면상으로 보고 싶었다는 것은 어디냐? 현재 이 문서에서 구역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 상태로 넘어가 보세요. 상단 위에 보기 탭 메뉴에 보시면 현재가 웹 모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얘를요, 어디죠? 인쇄 모양 내지는 읽기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읽기 모드로 가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읽기 모드 안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기를 인쇄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보세요. 구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드를 받았음에도 구역이 안 나온 사람들은 어디겠죠? 상태 표시줄 비어있는 곳을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구역 있는 곳에 체크를 넣어주면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역이 내가 짚는 얘는 1구역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쭉 내려와서 이쯤 내려와 볼까요? 얘가 2구역입니까? 몰라요. 잠시만요. 얘는 구역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잘 됐습니다. 이게 2번 예제군요. 다시 3번 예를 불러올게요. 3번 예제에서 자 불러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현재에서의 보기 형태가 웹 모양이 아니라 인쇄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면 보입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면 구역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아마도 제 느낌상으로는요 얘가 2번 구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직도 1번 구역 나와 있죠. 하지만 마케팅 기능과 정보랍니다. 요 앞에 놓으면요 뭐랍니까? 2구역. 다음에 요구된다. 마지막까지가 무엇일까요? 2구역. 재무 기능과 정보입니다. 3번 구역. 그쵸? 얘부터 얘까지가 2번 구역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눌러봤던 모든 클릭된 사항은요 모스에서는 시험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2번 구역인지 3번 구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이용하셨을 때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의 세 번째 문제 풀 때는 해결법이 있습니다. 어디요? 상단 메뉴 검토에 가주시면 편집 제한을 클릭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할 게 뭡니까? 2, 3번 구역의 양식 채우기는 가능하게 제한을 허용해 주래요. 즉, 오른쪽에 보시면요. 편집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요 녀석은 허용할 수 있답니다. 되는 거 보이시죠? 체크 넣어 볼게요. 누구를 허용합니까? 클릭을 뿅 눌러보니까 아래쪽에 양식 채우기는 허용한답니다. 여기에 있네요. 바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죠. 2번, 3번 구역만 양식 채우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어라 입니다. 그러면 양식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구역 선택이 바로 아래 보이죠. 얘를 눌러서 어디 구역만 다 해제하고 2번, 3번 구역만 해제하겠다. 그쵸? 반대군요, 반대. 2번, 3번은 빼버리고 1, 4, 5가 되어 있어야겠죠? 위에 선택했던 구역의 양식이 보호됩니다. 우리는 양식 채우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제할 거니까 2, 3번은 체크를 풀어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보호할 것은 1, 4,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워두시고서 확인 단추를 쿵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랍니까? 아무 없이 문서 보호를 적용을 합니다. 문서 보호 적용을 클릭해 볼게요. 아무는 안 넣을 거예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문제에서의 내용이 끝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의 6장에 있는 내용은 모두 끝난 거예요. 이제 이어서 7장에서의 개발도구, 즉 여러분들 보시는 매크로와 연관된 것들을 지금부터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의 문서를 먼저 불러올게요. 자, 먼저 열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7장이었으니까 자, 섹션 1-1번 문서부터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업 시간 때 마지막에 했던 내용과 같겠죠. 먼저 불러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는 53페이지에 보시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줄 매크로와 연관된 사항은 다 여기에 있어요. 화면 상단에 개발 도구라는 탭 메뉴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한 바 있었죠. 그럴 때는 어디였죠? 파일 메뉴에 제일 마지막 아래 옵션 메뉴 중에서의 왼쪽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요. 오른쪽입니다. 메뉴에서의 개발 도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체크가 빠져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개발 도구 체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저희처럼 이 사항에 개발 도구 메뉴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 만들어 줄 때는 이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보안과 연관된 사항은 여기 매크로 보안입니다. MS 워드엔 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컨트롤 상자인 것인데요. 여기 상자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문제를 이용해 주어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현재 문서에 선택했던 텍스트의 크기가 한 단계 커지고 얘는 무엇일까요? 홈 메뉴에 가주어서 하나의 글자 크기가 커진다. 요것을 눌러라 말 뜻이겠죠. 다음 굵게 기울임이랍니다. 굵게입니다. 다음 기울임이랍니다. 이게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내용의 매크로, 즉 이 세 가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걔의 이름이 서식이랍니다. 현재 문서에 저장해져 나와 있었고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시프트 3인데 우리 좀 변경하자고 했죠. 컨트롤 시프트 Q로 변경하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어디냐? 커서의 위치는 관계없어요. 아무 곳이나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 개발 도구,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면 창이 뜨죠? 만들어줄 매크로 이름 뭡니까? 서식입니다. 어디에다가 저장하실래요? 현재 문서 1-1입니다. 설명은 문제는 나온 것이 없었어요. 바로 이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키보드 단추를 눌러주어서 자, 새 바로가기 키입니다. 여기다가 깜빡 커서를 두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Q 누르시면 그대로의 키가 입력이 되어지고 이 상태에서 지정 단추 눌러주어서 왼쪽에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이 상태죠.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몽땅 다 매크로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글자 크기가 한 단계 커져라, 굵게 해주어라, 기울임 넣어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매크로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 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왼쪽에 홈 들어가 주어서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글자 크게 하세요. 한 단계 크기 요거죠. 한 번 클릭하세요. 요 사항이 저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굵게랍니다. 굵게 한번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울임 한번 누르시고요. 굵게 한번 누르고 기울임 한번 눌러주고. 자, 이제 내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은 다 했어요. 반드시 매크로가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매크로가 끝맺음을 제한되어 있었죠. 개발 도구 탭 메뉴에 가시면 왼쪽 위에 기록 중지가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서식이라고 하는 매크로 한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편집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매크로 안쪽에 이런 일들을 지금 이거 아니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매크로는요, 요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디에다가? 서식 매크로에다가요. 여러분들이 눌렀던, 클릭했던 모든 사항이 지금 녹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어라 까지가 1번 문제의 끝인 거예요. 지금은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만들어서 적용까지 해볼게요. 자, 문서를 불러옵니다. 자, 1-2번에 있는 문서죠. 자, 요거 불러와 볼게요. 1-2번입니다. 상단 위에 노란 줄 나왔으면 컨텐츠 사용 반드시 눌러주어서 노란 줄을 허용해 줘야겠죠. 자, 보실게요. 먼저 Q2번에 보시면 현재 문서에서 선택했던 텍스트의 글꼴은 어리얼체에 크기는 16, 속성은 굵게를 설정하는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만 저장하랍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요, 컨트롤 시프트 O인데 바꿀게요. 컨트롤 시프트 W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매크로는 제목 스타일이 적용되었던 모든 장소에 덮어쓰기 돼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 만들었던 이 문제 2번에 보시면요, 하나 없는 게 있네요. 매크로에 이름이 없죠. 현재 문서에 선택했던 텍스트의 글꼴 나와 있고 크기, 속성 나와 있던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만 저장하세요. 근데 그 매크로의 이름이 안 나왔네요. 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에서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요? 만들어주는 거. 매크로 만들기는 개발 도구. 에서의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던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기록 시작을 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기본 이름 나오죠? 매크로 2 나와 있고요. 어디요? 저장할 위치는 내 문서입니다. 1-2. 다음 바로가기 키는 제가 바꿨어요. 컨트롤 시프트 O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W라 설명드렸습니다. 키보드 눌러서 새 바로가기 키 있는 곳 요 자리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W, 그것을 지정 단추를 눌러 주어서 현재 키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됐죠? 닫기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매크로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글꼴 어리얼체랍니다. 홈에 들어가 주어서 글꼴을 어리얼체 바꿔줄게요. 어리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입니다. 16. 그 다음에가 뭡니까? 굵게랍니다. 굵게 돼 있어야겠죠.
한 두 번 눌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매크로에 담아줄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 메뉴에서의 기록 중지 꼭 눌러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록한 매크로는 제목 스타일이 적용되었던 글자들이 있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배웠죠. 홈에 가시면 스타일 중에서의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옵션 단추 눌러주어라. 옵션 눌러주니까 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있죠. 한대의 제목 스타일에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면 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져 있는 곳이 어딥니까를 모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눌러보니까 지금 이 회색되어지는 음영이 몽땅 다 제목 스타일이 지정된 곳입니다. 영역이 지정됐잖아요. 이때 이 얘네들한테 방금 만들었던 매크로를 실행에 덮어줘야 합니다. 뭐 어디냐? 우린 단축키인 컨트롤 쉬프트 W 쓰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도구 메뉴 가시면요. 매크로 메뉴 안에서의 우리가 방금 만든 게 바로 뭘까요? 매크로 2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2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크로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만들었을 때 이름 안 넣었잖아요. 이름 안 넣었을 때 매크로 이름이 저는 2였기 때문에 2를 선택한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1일 수도 2일 수도 3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다음에 실행을 누를 거예요. 쿵 누르면 지금 지정되어 있던 것이에요. 지정되어 있던 것 얘네들이 몽땅 다 무엇입니까? 내용이 변경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안 됐나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영역 지정된 곳에 눌러서 실행 누를게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근데 되어긴 됐는데 바뀌는 게 지금 없네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는, 잠시만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크로에서 우리 만들었던 매크로가 네, 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어 있는데, 네, 아니,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마지막에 끝내기 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불러오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현재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랍니다. 일단 노란 줄 눌러서 여기 있죠. 매크로와 연관된 사항은요. 개발 도구에서의 만든다는 매크로 기록이지만 보안 설정된 사항은 여기 하단에 있는 매크로 보안입니다.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문제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쓸 수 있게 한다죠. 선택하시고 끝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예제입니다. 바로 컨트롤 상자에 대해서 나온 것을 풀이해 볼 것인데요. 컨트롤 오픈에 O 눌러 주어서 2-1번 예제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 개발 도구 탭 메뉴에 보시면 이러한 상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누르면은 늘어진 목록 보이게 하는 것들, 체크 형태의 박스, 동그라미의 선택 옵션들, 뭐 이렇게 된 것들, 여러 가지 형태 본 적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컨트롤 상자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만들어 내봐란 말 뜻이고요. 시험, 책은 54페이지에 1, 2, 3, 4, 5를 풀어볼 거예요. 54페이지에 1, 2, 3, 4, 5회 중에서 1번 문제 보시면, 현재의 2-1번 문서에서의 2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페이지에 주소 오른쪽이랍니다. 주소 오른쪽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서식 있는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컨트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식이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살짝 위치해 보시면 첫 번째 거 얘가 서식이 있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겠죠. 쿡 누르시면 돼요. 뭐가 들어오죠? 이게 삽입된 겁니다. 보기보다 쉬워요. 두 번째 문제를 불러와 볼게요. 2-2번의 문제를 불러오시면
써 있기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문서의 사진 아래 단락이랍니다. 현재 문서의 사진 아래 단락. 사진 아래 단락이 어디 있죠? 현재 문서의 사진. 사진 아래. 사진이 여기 있군요. 자, 여기입니다. 사진. 자, 아래 여기입니다. 위치는 여기에다가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커서는 이 자리에 위치하신 상태에서 상단 위 개발 도구 메뉴 올라가시면 컨트롤 있는 곳이에요. 이 그룹에서의 요 이미지 형태가 마우스 포인트 위에 올려놓으시면 그림 컨트롤, 그림 컨텐츠 컨트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르시면 끝.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요. 또 스타일을 넣으랍니다. 단순 프레임 흰색 그림 스타일을 넣으라죠. 보다 보니까 여기에 컨텐츠가 컨트롤이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서식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모양 꾸미기 위한 거죠. 여기에 그림 스타일 나와 있고요. 첫 번째에는 요것이 단순 프레임 흰색의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문제 요구한 사항이죠. 쿡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은 해제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겠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불러올게요. 2-3번 문제를 불러왔고요. 저희도 세 번째 문제 갑니다. 표지 부제목이랍니다. 표지 어디 있나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얘가 표지군요. 부제목은 누굽니까? 얘네요. 부제라고 써 있어요, 지금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얘는 캐리지 리턴이 허용될 수 있게끔 컨텐츠 컨트롤 속성. 컨트롤 속성은 뭐냐면 이 컨트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 위에 개발 도구에 올라가시면 속성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이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마우스 우클릭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기 보고 속성 누르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먼저 보니까 캐리지 리턴이 허용되게끔 이랍니다. 하단 내에 보시면 텍스트에 나온 것이 보이시죠? 체크를 넣어주시면 해당 캐리지 리턴의 허용에 속성을 부여하신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해제는 빼시고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2-4번 문서를 불러오고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면 성별 표 안에 성별 있답니다. 이 페이지 성별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남녀 있는 곳입니다. 이때에 오른쪽에 확인란 컨텐츠 컨트롤에 성별이라는 내용의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속성 바꾸랍니다. 먼저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성별 오른쪽이니까 여기 두 군데 입력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자, 남자 있는 곳이겠죠. 좀 명확히 안 나왔어요. 성별 오른쪽에 있는 확인란 컨텐츠라는데 비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에 와야 될지 여기 와야 할지 좀 분명치가 않죠. 저희는 일단 앞쪽에다 쓰겠습니다. 앞쪽에다가 남 앞에다가 커서 위치한 다음에 개발 도구 메뉴에서의 요것이 바로 문제가 얘기했던 확인란 컨텐츠라는 것이죠. 올려보시면 풍선 노말 보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그 아래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해주는데 여기에 있던 이 컨텐츠 컨트롤은요. 선택한 다음에 속성 아까 했던 내용이죠. 들어가 주셔서 방금 문제에 뭘 했었습니까? 제목을 입력을 했었어요. 위에 보면 제목 나와 있죠. 뭐라고 입력하는 거죠? 컨트롤의 성별 그리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었어요. 체크 아래 여에도 넣겠습니다. 성별 그리고 컨텐츠 삭제할 수 없게끔 체크를 넣었고요.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면은 이 문제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요. 다시 마지막에 있는 예제 문제를 불러오겠습니다. 2-5번의 예제문을 불러올게요.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이 페이지 표 부서 오른쪽이랍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표 부서 오른쪽이에요. 부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아까가 이렇게였나 봅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자, 부서 오른쪽에 있는 곳에 뭘 넣어줘 합니까? 드롭다운 목록 컨트롤을 넣으랍니다. 그게 어디 있는 것이냐? 개발 도구에 클릭해 보시면요. 요거죠. 요것이 드롭다운 컨텐츠 컨트롤입니다. 얘를 쿡 눌러볼게요. 뭐 채워지고 있죠? 얘 뭘까요?
누르면 늘어지는 목록이 보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는 늘어지는 목록이 기획부, 총무부, 영업부, 주재부가 항목에 추가가 되어져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항목 추가 어디냐? 똑같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의 속성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 목록 상자다 보니까 아래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첫 번째 누구입니까? 기획부. 다음 또 눌러서 총무부. 아이고, 제 잘못 넣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업부. 그 다음에가 자재부.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만 해제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궁금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이런 거겠죠? 눌러서 클릭해 보시면 늘어진 목록이 보일 거예요. 이 단추 늘어진 목록을 확인하는 사항들은 시험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인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어서 MS 워드의 뒷부분에서의 저희가 수업 시간 때 조금 미비됐던 사항들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 주어서 녹화했던 내용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원래 소원했었던 내용의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고 능력들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